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세금 폭탄과 세무조사로부터 철통같이 지켜드리는 노우머니 닥터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황당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 아들 결혼시킨다고 은행 가서 쓸 현금 5천만 원을 뽑으신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내 돈 내가 찾아서 내 아들 결혼식에 쓰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김 선생님, 얼마 전 인출하신 5천만 원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출처를 소명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증여하신 건 아닌가요? 김 사장님은 내 돈 내가 뽑았었는데 그걸 왜 나라에 보고해야 하냐며 버럭 화를 내셨지만 결국 그 돈의 사용처를 증명하느라 몇 날 며칠을 고생하시고 최악의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을 뻔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2025년 지금 선생님께서 은행 창구에서 혹은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일정 금액 이상 찾거나 넣으면 그 사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무서운 기관에 자동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노우머니 닥터가 도대체 얼마 이상 현금을 거래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지, 또 이 무서운 세무조사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은행 가서 돈 찾을 때 벌벌 떠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영어로는 CTR이라는 것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금 세탁 같은 불법적인 돈의 흐름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사람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은행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거래 사실을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오전에 국민은행 A지점에서 500만 원을 찾고 오후에 국민은행 B지점에서 600만 원을 또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합쳐서 1,100만 원이죠? 그럼 국민은행은 이 거래를 바로 보고하게 됩니다. 나는 1,000만 원 이상 찾을 일 없으니 괜찮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무서운 놈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영어로는 STR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금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보기에 이 사람 거래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 무조건 보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10만원, 20만원만 거래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며칠에 걸쳐서 900만원씩 쪼개서 돈을 찾는다거나,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여러 사람 명의로 돈을 입금한다거나 하는 경우죠. 은행 직원은 이게 보이스피싱이나 탈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바로 보고해 버립니다.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돼도 소용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으로 넘어가고요.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람 세금을 제대로 안 냈거나 혹은 자녀에게 몰래 돈을 준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계좌 이체나 고액 현금 인출은 국세청이 가장 먼저 증여를 의심합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이 돈 자녀에게 공짜로 준 거죠? 그럼 증여세 내세요 하고 세금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럼 이 무서운 세무조사와 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3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간에 돈이 오고 갈 때는 현금이 아니라 계좌 이체를 활용하시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그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증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계좌 이체로 보내면서 메모란에 아들 생활비, 보조, 손주 학비 지원과 같이 명확하게 용도를 적어두세요. 특히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이자를 받은 계좌 이체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매매 대금처럼 큰 돈은 절대 현금으로 거래하지 마세요. 집 팔고 받은 수억 원의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건 그냥 나를 조사해 주세요 하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큰돈 거래는 은행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 연락이 왔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건 이미 그들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서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가 가진 증빙 자료를 모두 보여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현금 거래와 세무조사라는 아주 무섭고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금의 세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풀어놓은 책 한 권을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소개해 두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할 절세 비법이 가득 담긴 책이니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 내 돈 내가 쓰는 것도 이제는 똑똑하게 공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 순진한 생각만으로는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 노우머니 닥터가 오늘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딱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무조건 국세청에 보고된다. 둘째,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하고 차용증 같은 증거를 남겨라. 셋째,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라. 선생님들의 현명한 돈 관리가 세무조사라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선생님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선생님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힘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